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을 하나 합치면 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론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러한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게 됩니다. 행정부가 집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의 산권 분립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산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인 상권 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여러분 아시지요? 성동구에서 이번 출마했죠. 그 전에 그 국가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전현희 의원도 사실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윤희숙 의원한테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참 잘 와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이 대통령의 본인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도 했는데요. 즉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등을 겨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된 권리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를 무력화하고 제한하는 것은 상권 분립이라는 대통령제의 핵심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되면 과반 의석 정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주로 야당 힘이 센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지요.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의 요구권입니다. 제의 요구권은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률이 확정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상권 분립 흔들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똥이 이재명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검사 기피제의
검사기피죄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입법 폭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판사를 국민이 투표로 뽑겠다는 발상인데 정치의 사법 개입을 부추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으로 입법 폭주 허가를 받았다고 오판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이게 4월 10일 부정선거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수단이 되거나 거대 야당이 당대표 구하기에만 매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1위를 위해 상권 분립을 원칙과 헌법 질서까지 뒤흔든다면 국민의 반감만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질서,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